보시면 인터넷창에 여기 나오죠? sli.do 입력하시면 코드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3798 입력하시면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발표가 끝나고 토크타임 세션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질문 올려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하는 제54회 스파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포럼은 사회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혁신을 이야기하는 소셜, 이노베이터를 위한 도전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사단법인 스파크가 주최하는 저희 스파크 포럼은 행복나래가 후원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사회투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혁신 비즈니스를 통한 소셜 임팩트이고요. 2019 소셜벤처 경연대회 입상팀과 함께합니다. 포럼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사회변화의 불꽃이 되고자 하는 스파크 민영서 대표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54회째인데요. 첫 번째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함께 후원해 주시고 물론 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좀 함께 항상 마음을 써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까지 했는데 특히 이제 오늘은 또 공동 주최를 하게 돼가지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또 지난번 그 소셜벤처 경연대회 때 우리 김태현 팀장님 만나가지고 함께 같이 연말에 해보면은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또 이것을 선뜻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태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사실 요즘 보면 여러분들 소셜벤처하고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또 아니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또 뭐가 다른가? 또 아니면 이제 사회 핵심 기업은 또 뭐가 다른가?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소셜벤처는 조금 더 혁신적으로 또 임팩트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기술성이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이게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내가 소셜벤처라고 얘기하는 소셜벤처일 것 같아요. 예. 정부가 너는 소셜벤처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죠. 예.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사회적 기업 하면은 한국에서 또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조금 있다 보니까 일부 그런 걸 탈피하고 뭔가 조금 나는 다르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도 소셜벤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 사회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다 핵심적으로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은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도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글로벌 성장 부분에서 우수팀으로 입상했던 오늘 네 분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천 대표님, 또 박민석 대표님, 성민현 대표님, 계수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크 포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뭔가 사회를 좀 바꾸려고 하는 분들, 나는 바꾸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내가 좀 이런 분들이 동참하고 돕고자 하는 분들, 또 미래에 이런 사회 변화를 꿈꾸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서로 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진행해주시는 전문가 멘토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박미정 대표님 감사드리고 또 항상 저희가 새로운 VR 시스템으로 촬영을 도와주시는 김영규 대표, 김한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육성본부 김태현 팀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창업지원 팀장 맡았습니다. 김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저희 본부의 본부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감사의 말씀도 같이 드리려고 했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 일정으로 저희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라 국회에서 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또 가야 되는 일정상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좀 대신하게 됐고요. 아까 이제 민영석 대표님이 말씀 주신 대로 스파크 포럼이 처음 시작할 때 사회적 혁신위원이 이제 후원으로 같이 동참해서 그 뜻을 함께 했습니다. 스파크 포럼이 다양한 이런 어떤 혁신적인 가치들, 사회 가치들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공론의 장과 또 그 가치들을 확산시키는 포럼으로서 충분히 그 어떤 역할들과 영향력들을 계속 확대해 오셨었고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소셜벤처 경영대 수상팀들과 함께 이 자리를 저희도 같이 이제 공동의 어떤 자리로서 만들게 되어서 저도 무엇보다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또 관심을 또 가지시고 또 여기 또 이렇게 많은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이런 그 관심과 또 여기에 어떤 참석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참여에 대한 의지 열정이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이런 사회 문제들을 단지 인식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보다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또 그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주체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로서 이 자리에 그런 뜻과 의지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소셜벤처 경연대가 올해 이제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글로벌 성장 부문이라고 하는 단지 이제 아이디어로서만 그 경연대회에서 참여해서 그 어떤 우수성을 가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의 실현 과정에서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글로벌 성장 부문에 좀 더 우수한 팀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또 성과를 또 거두기도 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후에 다양한 어떤 성장의 기회들을 여기 계신 또 전문가분들과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응원과 같이 결합해서 아마 더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계속 지지하고 응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그룹들이 좀 더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자들의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과 전문가 패널분들은 나눠드린 소식지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혁신 사례 발표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제공하는 1:1 모바일 한국어 교육 서비스에 대해 김현진 코리안 애뉴어도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 애뉴어도 주식회사 코리안 애뉴어도의 대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조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라는 피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토피라는 피부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너무 흔한 피부병인데요. 얼마나 심했냐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너는 아프니까 할 수 없어. 넌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할 거야 라고 많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인데 이 보이는 것만이 모두가 어떤 편견의 그 근거가 되는 그 부분을 저는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안마를 하는 시각장애인 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이 대부분이 안마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누구나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시각장애인 중에 90% 이상이 중도실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고 오히려 우리처럼 비장애인인 채로 학교도 입학을 하고 졸업도 하시다가 중간에 특히 남성분은 30대에 여성분은 50대에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분들이 안마업에 종사를 하시게 되면 사실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나도 안 하고 싶다라고 아마 생각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또 이게 나왔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 솔루션들은 이렇게 뭐 대안 일자리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든지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직접 들어가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이 일자리에 문제가 있을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동거리에 따른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일하고 싶은 또는 일이 가능한 그 근무 정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단순 육체 노동은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지적 노동, 어떤 상담 같은 것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 솔루션은 재택근무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자율 출퇴근을 하실 수 있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지적 노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모바일 1:1 전화 한국어 교육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초기 고객을 베트남의 한국어 학습자라고 정했는데요. 베트남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속도는 마이너스로 진출을 하고요. 베트남에는 훨씬 더 5배 이상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학생들이 굉장히 한국어의 열풍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하면 본인의 연봉이 2배, 3배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고객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공단의 부담금 감면 제도를 활용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실제 수업이 제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조금 보시겠습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전화를 받았던 청년들은 전화하는 그 수강생들. 네, 보시는 이 영상은요, 저희가 올해 5월에 TVN 리틀빅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이 약 1시간 정도 방영이 되었던 영상입니다. 말씀드린 한국 원어민 선생님들의 집이었대요. 한 번에 20분 동안 1:1로 배우는 한국어 회화 수업. 과연 학생들의 만족도는? 선생님도 좋고 수업이 재미있어서 전화 한국어 수업을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대박!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95%가 항상 그런 강사진을 명문대 출신의 유학파로 우리 모두 인기 비교인데요. 무거운 책을 구경했다. 네, 잘하셨는데 뾰족한 펜 다 줬죠. 전 세계 수강생이 500여 명. 다행히 정심 씨가 실력을 잃은 것. 이 다음 영상은 지금은 저희 우리 박정신 선생님께서 원래는 이제 고려대 학사 석사까지 졸업을 하셨다가 일자리가 없어진 그 말씀입니다. 실력은 잃었어도 꿈은 잃지 않았기에 고려대 석사까지 마쳤지만 결국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생각 되게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 게 많이 많거든요. 공부하는 도서가 재밌을 줄 알고 그거보다 달린 것 같거든요. 막 같으면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듣는 것만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되는 이런 거는 다 감당이 안 되는 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취업 실패의 상처로 세상과 단절하길 2년. 그 고통을 지켜봤던 엄마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실력을 거의 잃었을 때는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기도해요. 그 말할 때가 제일 내가 힘들었어요. 지금 그러려니까 마음이 떨리네. 죄송해요.
씨가 이렇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건 바로 현지 씨 예상입니다. 이분은 나이를 지금 이 회사는 나이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정도로 애정이 가고 나도 같이 더 회사가 원하는 더 좋은 선생님이 되고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기여도 하고 싶고 나도 같이 그런 방금 정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고요. 앞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의 마일스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저희는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스타트업인데요. 올해 11월에 며칠 전에 저희는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애인 연계고용 그리고 부담금 감면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특히 해외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하지만 장애인 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금을 저희는 줄여드리면서 또 직원 교육을 제공을 하는 그 일석이조의 가치를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베트남 B2C 마케팅을 좀 본격적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4명이 있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선생님을 포함해서 지금 총 10분의 시각장애인이 4대 보험을 다 충분히 받고 계시고 월급도 받고 계시는 그런 정말 멋진 장애인분들이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멋진 회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갑자기 시력을 잃는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우리 코리안 인도어가 더 빛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전문가 패널단의 질의응답 및 코멘트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만 할게요. 일단 베트남에서 이주하신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모집을 하시는 그 파트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상이 할 수 있게 되는데 해외에서 이제 수강생들, 배울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어떤 방법 하실 건가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전화로 이제 하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 할지 설명을 안 해서 청중에 계신 분들이 궁금하실 건데 어떤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도구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학생들 모집 방법은 사실 저희가 B2C로 처음부터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베트남인도 아니고 그 현재 결제 문제도 있고 홍보 문제도 있고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기업에서 니즈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기업과 하나 연계를 하게 되면 그 직원, 그 지사가 있는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고 하면은 베트남의 직원분들 한 몇백 분을 저희가 한 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채널을 가지고 저희는 이 채널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먼저 시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인들 또는 친구들에게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뿌려서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게 하는 거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수업은 1대1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을 쓰고 있습니다. 카톡 그 보이스톡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카톡을 사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정말 잘 쓰십니다. 저희랑도 매일 카톡 이모티콘 쓰시고 다 지금 근태 관리도 다 카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학생용은 PDF 교재로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고 선생님용은 선생님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전맹, 앞 하나도 보이시지 않는 분이 계시고 또 약시가 있는데요. 약시 선생님은 이 파일을 좀 확대해서 보시기도 하고 전맹인 선생님들은 그 점자 단말기라고 하는 또 다른 디바이스에 교재를 꽂아서 한 줄씩 이렇게 올려서 보시곤 합니다.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게 기존 서비스하고 새로운 서비스인지 아니면 기존의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한 서비스인지가 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는 보통 페인킬러형 비즈니스라고 하고 후자는 비타민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가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다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객이 누군가가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고객이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지금 고객은 제가 보기엔 B2B 같습니다. 현지 한국지사하고 한국지사의 직원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B2C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초기에 솜을 설정을 하실 때 좀 더 좁혀서 설정을 하시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지 고객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걸 충분히 테스팅한 다음에 실제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까지 하시는 그런 상황 굉장히 저는 감동 있고 앞으로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자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은 저희 슬리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소창에 슬리도 sli.do 입력하시고요. 코드번호 3798입니다. 입력하시면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궁금하신 점은 여기에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동아시아의 높은 습도로부터 약을 보호하는 진공키트에 대해 메이디데이 박민석 대표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메이데이 대표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49회 스파크 포럼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워커힐 호텔에서 이제 사회적 혁신 포럼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풀파티하는 호텔 그런 데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제 사회적 포럼을 진행한다 시작할 때부터 제가 좀 관심 깊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는데 스파크 포럼과 한국사회적협진의원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네, 발표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주식회사 메이데이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MEI가 Medical Environment Improve 해가지고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뜻에서 모인 학생 창업팀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특히 전역에 이제 퍼져 있는 의료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모인 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2019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앞서 나온 대표님과 그리고 저 뒤에 나올 대표님들에 비하면은 사실 저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을 받은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더 보시고 상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5월달에 처음 법인 설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이카로부터 CTS라는 사업을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나가고 또 해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엔 많은 약들이 폐기되고 그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또한 마트에서 파는 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멀리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와 같이 500가구가 사는 마을에 의사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라오스에 저는 2017년도에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상황은 대략 이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에서 약을 주기적으로 제공을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약은 한 달 이전에 이제 유효기간, 그 실링을 푼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약들이 이제 버려지고 있었고, 또 오른쪽과 같이 온습도가 높다 보면은 약에 섞여 있는 약을 단단하게 만드는 전분 성분에 곰팡이가 피거나 혹은 다른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혹은 문제 상황을 잡고 이제 다시 한번 베트남의 그런 대형 병원, 500베드 이상의 병상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서 베트남 병원을 방문해 보았으나 똑같이 이런 약장에 보관되어 있으며 오직 그 방어하는 방법은 에어컨 한 대 정도가 다였고요.
이제 한약재 수요가 국내에서는 보다는 이제 베트남에서가 한 2대1 정도로 많은 한약재 수요가 있었고 한약재 또한 보관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데이터 상으로 봐도 호치민에서만 많은 약품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었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많이 이 약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해당 이런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단 이렇게 3번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병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약을 진공으로 보관할 수 있는 아이템을 처음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산간 지역이나 이렇게 강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전기가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굉장히 저희들은 그 초점으로 잡고 개발을 진행하였고요. 해당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와 산소를 제거해서 이제 화학 반응을 억제시켜서 더 보관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만들고 나서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이 타이레놀과 개보린과 같이 그런 태블릿을 활용하는 곳도 있었고 또 양 같은 경우에는 병에 한정적이다 보니까 병원이나 혹은 더 큰 곳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이 학생 창업 기업은 돈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컨셉을 짰습니다. 만약에 저런 진공함이 여러 개가 있고 하나의 석션기기가 있다면 병원이든 어디든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해당 아이템으로 현재 코이카 CTS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말 내년 들어가기 전 다음 달에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베트남 타이무엔성을 기준으로 이제 전역에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제품 뭐 특허나 뭐 제품 개발 등등등을 진행 중이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현지에 또 교육을 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물론 문제의식은 다 있었으나 한 번 더 저희가 실링 과정이나 뭐 제품 사용 등등을 체크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현지에도 테스트 베드를 다음 달에 들어가고 사전 MOU도 다 체결해놓고 또 베트남 코이카 사무소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제품이 베트남 혹은 말레이시아 또 다른 국가들과 좀 더 비즈니스를 넓혀갈 수 있도록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협력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코이카 사업을 받았으니 코이카 파트너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베트남 외교부랑 베트남 보건부와도 같이 협력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서 이제 악수하고 이제 도장도 찍었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릴 거는 적정 기술이라고 하죠. 저희 같이 약간 사회적으로 좀 낙후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술. 완전 하이테크도 아니고 완전 로우테크도 아니지만 적당한 그들만의 문화와 사회, 기술을 반영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적정 기술로 사회 혁신을 일으키는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자금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또 그에 맞는 아이템과 또 팀, 그 다음에 기술력, 그 다음에 중간에 사회적 가치도 있어야 되고 또 발표도 병행해야 되고 저는 사실 반 100살도 반 5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사실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러 어려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팀 빌딩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제가 23살인데 같이 저와 함께 창업에 목숨을 걸어볼 친구도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미필이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꾸려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맥도 없고 기술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팔로 나가야 되지? 라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시장이나 뭐 군대도 가야 되지 나이도 모르고 사람들의 편견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이제 다 운이 좋게도 이제 코이카 사업도 받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이제 잠깐 휴학을 하고 이제 창업 쪽에 이제 길을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은 앞으로 이 아이템이 진짜 더 높은 기술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경쟁 업체들 혹은 비슷한 아이템들이 물론 지금도 있지만 더 많이 나타날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앞으로의 제품 개발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돈도 많이 땡겨와서 또 더 좋은 아이템을 드려야 할 텐데 라는 마음도 있고 아무래도 파트너십 같이 더 판로를 넓힐 계획과 그다음에 또 투자의 유치에 관한 투자 건수가 요청이 들어온 건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한 건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데이터 같이 이제 저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한 형태여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잘 모으게 된다면은 또 다른 기업도 국가에서도 좋은 측면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현재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는 다 모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발표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더 소셜 벤처로서
이제 앞에 나왔던 대표님 그리고 뒤에 나오신 대표님들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앞으로의 가능성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메이데이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이데이 박문석 대표님 학생이신 거죠? 네, 23살이고 네. 2학년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네, 세상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스파크와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감사 인사부터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패널단 질의응답의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두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 정의에 대해서 기존에도 많은 방식으로 그런 어프로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쟁사 대비 왜 지금 그렇게 워킹하고 있지 않은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거 대비 우리는 어떠한 부분의 리스크함을 애드해서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을 활용을 하면 일정 기간, 뭐 예를 들면 기존에는 10일 정도밖에 보관이 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에는 그렇게 됐던 약품이 적어도 우리 걸 활용하면 뭐 20일 이상, 30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정량적인, 구체적인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경쟁사 대비 우리가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건데,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그분들이 왜 이쪽에 먼저 뛰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약을 재구매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거나 이런 방식이 사실 훨씬 더 편한 방식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됐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환경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이제 실링이나 이런 걸 오픈한 상태로 이제 냅두면 이제 유효기간이 급속도로 감소되는 게 이제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제 사실 별로 이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금액적으로나 이게 많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또 기존에 있어서 이제 약들이 좀 재고가 많이 있는데 그냥 이제 한마디로 정부 쪽에서 이제 보관할 방법보다는 새로 사서 주는 게 빠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금전적인 리스크나 이동하면서 다 이제 겪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제 그쪽 측면에서 보지 않고 위쪽에서 일을 하기 수월한 방식으로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관보다는 새로의 공급이 많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가 좀 높다 보면은 고무나 이런 거에 대한 마모를 통해서 실링이 많이 해제가 되고, 또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어서 다른 경쟁사들도 그냥 시도를 잘 안 하고 그냥 새로 사서 보급하는 게 빠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가 그 표준점을 세우고 얼마만큼 개선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그 병원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바코드나 이런 거 카메라 모드를 설치를 해서 얼마나 의약품이 치고 들어왔다 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 제품이 들어왔을 때 확인은 이제 내년도에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서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건 20-30%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정도만 해도 금액적으로 따지면 이제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너무 당황을 해서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저 방식이 약 케이스를 재활용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지금 이제 미리 실링이 돼가지고 나오는 약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제약회사에서 다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진공 처리해가지고 다시 쓰게 되면 형태가 다른 그런 다양한 약병을 그 진공 용기에다 넣어가지고 또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의학계에서 그런 다시 이렇게 공기에 노출시켜서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위생이나 이런 적인 측면에서 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 방식이 이제 개도국의 도움을 일부는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측면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셨으니까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한 약재들이 섞이거나 혹은 공기 중에 노출된 걸 다시 진공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박테리아나 뭐 세균 등등의 이제 감염성을 한마디로 노출될 수 있고 약이 섞이는 것 자체가 좀 일반적으로는 옳지 않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는 우선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제 고객들의 니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이 섞이든 그런 건 상관이 일단은 크게 없는 이유가 일단 그 입자들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이제 크게 이제 서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내에서 보관되어 있는 약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혈압약 같은 경우에 360일, 180일 단위로 처방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더 온습도가 높아서 사실 그게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섞이거나 이런 건 사실 둘째 문제고, 첫 번째로 에어컨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진공으로 보호를 할 제품이 필요한 건데, 섞이거나 이런 건 사실 좀 급비량 혹은 이제 아니면 통 자체 하나에 한 약만 이제 넣으면 되는, 그리고 한약재도 한 약재만 넣으면 되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니즈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일단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좀 건강상의 우려 혹은 위생적인 우려가 더 선진국으로 저희가 아이템 업그레이드 한다면 무조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필터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해서 위에 이제 해당 약재에 따로 항바이러스 필터를 씌운다든지 혹은 다른 이제 방법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식 대표님 질문 아니신가요? 네. 예, 강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은 저희 슬리도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SLI.do 접속하시고요. 코드 번호는 3798입니다. 네, 다음은 소비자의 생식 건강의 증진을 위한 유기농 콘돔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민현 인스팅터스 대표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인스팅터스 성민현이라고 합니다. 그 지원 사업을 검토하시는 저희 매니저님께서 2019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지원한다고 하셨을 때 사실은 조금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2014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지원을 했다가 저희가 이제 서류에서 방탈했던 경험 때문에 아마 좀 더 회의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014년에 지원할 당시 사업 내용은 아마 부끄럽지 않아요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5년 전에 부끄럽지 않아요라는 온라인 콘돔 쇼핑몰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는 성인 인증 때문에 콘돔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오프라인에서도 성을 터부시하는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로 인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저희 콘돔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수익금으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보내는 것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급이 없이 근근히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또 시도를 해볼지 아니면 뭐 학교로 돌아갈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자체적인 콘돔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하여 만든 것이 이유라는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 중 하나는 아무리 내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 한들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면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결국 실현될 수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비영리 단체가 아닌 소셜벤처 혹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도 이 경제적 지속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기부금에만 기대서는 변화를 만들기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저희 쇼핑몰은 다른 쇼핑몰들과 달리 착한 일을 하니까 소비자들은 우리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해 줄 것이라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 4년이 흘렀습니다. 3명에서 시작했던 구성원은 어느덧 20명이 되었고 2천만 원에서 시작했던 매출은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업적인 역량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 진정성만큼은 온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목표였다면 알는 소리지만 못 버텼을 겁니다.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내부 구성원들과 자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냉정하게 바라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게 참 묘합니다. 뭐 측정해서 숫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라는 것에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촉진시켜야 될 그 무언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기농 화장품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소비자들은 1%만 유기농 원료가 사용되어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업들이 과대 광고, 가장 광고를 해도 소비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닐지 몰라도 그 유기농 원료 96%가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유기농 제대로 된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가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지금은 애매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기업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뭔지 진정성을 잃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발전 촉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 니트로사민, 파라벤 발암물질을 제거한 이브 콘돔을 처음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콘돔 속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조사와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제조사에 메일을 보내고 그 샘플링을 하면서 발암물질을 제거한 콘돔을 처음 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콘돔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만들기 위해서 제3자 평가기관과 인증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자 평가기관에서는 제조사도 아닌데 이걸 너희가 왜 하냐고 묻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지 않으면은 제조사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제조사 중에 설득된 제조사가 있어서 그것과 함께 인증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마케팅팀 매니저님 한 분께서 우리가 인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인증을 받으면 우리 이분만의 차별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더 크고 대단한 변화가 아니겠냐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이브 콘돔의 개수와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법으로 재배 수확되는 라텍스의 양 중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지표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진정성을 잃지 않고 잃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일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저희는 유기농 원료 96% 상토암 농도를 진례 상토암 농도와 유사하게 맞춘 이브제를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던 성균할제는 특정 성분 때문에 상토암 농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진례가 건조해가지고 성균할제를 쓰는 건데 오히려 이 성균할제 때문에 진례가 더 건조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성균할제의 상토암 농도를 특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를 카피한 상품들도 많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균할제 제조사들이 이 상토암 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성균할제의 상토암 농도라는 것에 대해서 구매 기준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성균할제 시장도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성균할제라는 게 의료기기로서 허가받고 관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리 체계가 없어서 화장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그 관리 수준, 관리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에 삽입되는 성균할제가 의료기기로서 허가받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바꾸게 되면 업계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생식 건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동물권리보호단체인 피타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에 필요한 실험을 동물 대체 실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FDA를 설득하기 위해서 전 세계 11개 성균활제 제조사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인스팅터스가 유일하게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이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기업들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 일부 개발도상 국가 이외에는 동물 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 실험을 요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도 그렇게 될 겁니다. 수많은 의료기기 중에 성균활제에 대해서 동물 대체 실험을 통해서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FDA를 설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성균활제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동물 실험은 없어질 겁니다. 더욱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동물 대체 실험이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대체해 나갈 겁니다. 저희는 그런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고 피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입니다. 저는 소비자는 외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성원은 내부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고객은요, 돈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고요. 내부 고객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내부 고객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로 성장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객은 그 외부 고객에 비해서 업무적으로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더 높고 학습 속도도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고객은 이 기업에 이 조직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회사를 떠날 겁니다. 그 다음은 외부 고객입니다. 외부 고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콥 인증이나 비타, 유기농 인증, ISO 26000,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 다양한 인증과 평가에 대한 조직적인 학습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조직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모든 구성원 개개인이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출 실적을 추적하는 마케팅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업무가 마케팅이든 인사든 재무든 회계든 생산이든 연구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의사결정과 퍼포먼스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부끄럽지 않아요 시작할 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절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5년 이후에도 무엇을 하고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준과 그 내용은 달라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이유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과분한 상을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겁니다. 저희가 아는 만큼, 저희가 학습하는 만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고민하고 또 학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스팅터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떨리셨을 텐데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패널 간 질의응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업력이 그래도 5년 정도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많이 겪으신 것 같은데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도 이미 제품도 이렇게 쓰시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혁신을 기반으로 한 소셜 벤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성장을 분명히 원하실 것 같은데 질문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보완되거나 혹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역함을 둬서 해야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기서 지금 유기농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이런 걸 쓰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아닌 이제
대한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생식 건강과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 뭘 할 건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면 결국에는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역할과 정의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비록 콘돔을 팔고 있지만 제가 평생 콘돔만 팔다가 제 인생을 끝내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 중에서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빈곤 퇴치와 빈부격차 완화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이 기업이라는 실험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렇게 도전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네.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그 피칭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 콘돔은 가격이 얼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존에 어떠한 이슈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만들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젤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젤을 기존에 판매를 하셨던 거죠? 예,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으시다고 하면 그 젤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유해균을 죽이는 거 플러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균까지 죽이는 이슈가 있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여성한테 혹은 뭐 이렇게 이슈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나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원료로 인해서 우리가 젤을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제품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고객들의 그런 예를 들면 패턴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어떤 분들이 우리 제품을 활용하세요? 사용하세요? 되게 스펙트럼은 다양한데 네. 주된 고객층은 20, 30대 여성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런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글리세린이라는 특정 물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삼투압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더욱더 건조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WHO 리포트를 보고 그거 없이 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그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 가격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더 전 그게 더 뭐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구체적으로 뭐 14,400원이고 뭐 13,900원이고 뭐 유난히 27,900원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30억 매출을 하셨던 지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대비 우리는 왜 이 유기농 콘돔을 실제 사업화를 하려고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전략은 어떠신지가 좀 궁금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피칭의 전반적인 부분은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거를 이제 전달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접근보다는 좀 그런 의미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네. 예,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성민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추가 질문은 슬리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sli.do 접속해 주시고요. 네, 슬리도 띄워주십시오. sli.do 접속하시고 코드 번호는 3798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위한 신발에 관한 이야기를 ALAR 계효석 대표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왔거든요. 신작품을 처음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LAR은 그 알파벳 그대로 그 Look Around의 약자이고요. 주위의 사람과 환경을 좀 둘러보고 살자 그런 미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과 환경을 둘러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계속 패션을 전공했었고 계속 글로벌 패션 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글로벌 패션 업체가 얼마나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지 알게 돼서 제가 나중에 패션 브랜드를 만들게 된다면 반드시 재활용 혹은 생분해되는 그런 소재로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미얀마랑 말레이시아랑 알바니아라는 나라로 해외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 선교에서 이제 되게 처음으로 그 전쟁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마주하게 된 순간 내가 가진 이 재능과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좀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되어서 그때부터 LAR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소재, 재활용 소재나 아니면 생분해 가능한 소재들로 신발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의 한 5%를 정기적으로 기부해서 보육원 아이들이 이제 18세 이후에 퇴소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퇴소 이후의 삶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자립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서회복을 저희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그 패션 문제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연 소비되는 신발이 약 2억 켤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품 브랜드는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지키기 위해서 소각하는 양이 연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패션 시장의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신발은 더 심각합니다. 신발은 모든 소재가 다 그 공업용 본드로 이렇게 제조되기 때문에 그 분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모든 소재가 다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되게 친환경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이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다양한 친환경 패션 브랜드, 신발 브랜드들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는 미국의 로티스랑 올버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로티스는 이제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신발을 만들고 있고, 올버즈는 이제 물이랑 또 생분해 가능한 소재들로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친환경이 대세가 되어가고 또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전혀 없는 게 현실이어서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5종의 신발을 개발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컬러가 모노톤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기능성에 맞게 신발 모델을 구성하여서 저희가 일반 신발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일반 소비자에게 충분히 소구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색감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신발이 친환경인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소재들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 가죽은 명품 가방을 만들고 나면 이제 다툴이 가죽이 남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다시 분쇄해서 다시 펴낸 그 재활용 가죽을 사용하는데요. 이 재활용 가죽은 네덜란드에서 정식 GRS 인증을 받은 가죽입니다. 그리고 저희 안감으로는 유기농 면화를 사용하는데요. 유기농 면화는 되게 일반 면화랑 되게 비교했을 때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맨발로 신어도 되게 부드럽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 신발끈은 이제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감으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신발 깔창도 저희 따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깔창은 이제 포르투갈에서 코르크 나무 껍질과 또 태국에서 고무나무 원액이 천연 라텍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무를 베지 않고도 수확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되기능적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비브라미아라고 하는 명품 아웃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30%의 폐고물을 재활용한 아웃솔을 가지고 아웃솔을 만들고요. 제가 오늘 사실 저도 멀리서 왔는데 저도 부산에서 왔거든요. 저희 신발 공장이 부산인데요. 저희 이번에 아웃솔을 새로 개발하게 됐는데 그 영국에 있는 심포니라고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케미컬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해서 생분해 아웃솔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순히 친환경 신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소재들을 만들었으니까 사주세요. 혹은 뭐 기부했으니까 사주세요.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고요. 친환경 소재만이 신발에 접목되었을 때 줄 수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그 크로가다문 껍질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균성이나 흡습성이나 뭐 통풍성 그런 게 기본적으로 우수하고요. 그리고 고무나무 원액은 한 그 원액이 10%만 들어가도 천연 라텍스라고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93%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함부르게 드릴 신제품은 쑥과 대나무로 만든 깔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성을 토대로 저희는 특허권을 출원하여서 좀 독보적인 친환경 신발 브랜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신발로 저희는 2년 동안 다양한 성과를 냈는데요. 먼저 라슈즈와 라솔 두 가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최단기간에 환경부 예비 사회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약 2억 원을 달성해서 되게 소비자와 대중들로부터 그 상품성을 인정받았고요. 작년에는 마디즈의 베스트 베이커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최초로 일반 브랜드들과 경쟁해서 3대 패션 편집쇼에 모두 입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현대자동차나 LH나 SK 등과 같은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스퀘어와 시드 투자를 받았고 기부에서 브릿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매년 열리는 그런 페스티벌이나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저희의 미래는 더 밝습니다. 집에 보면은 패션 전체적으로 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포레벌 트레이닝도 파산을 했었죠. 제가 거기 다녔었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점점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있는데 신발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보시듯이 매년 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이 성장률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지표는 친환경 신발과 그 신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와 매출을 비교한 것인데요. 나이키는 작년에 비해서는 100%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친환경 신발은 출범한 지 2년 만에 나이키 신발의 전체 매출 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친환경 신발 브랜드가 30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2년 동안 4억 원의 매출을 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는 리브랜딩을 통해서 내년에는 한 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고 2025년도 그러니까 5년 뒤의 수출을 통해서 지금의 한 5배 매출을 낼 예정입니다. 저희 신발이 이제 팔리면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적 가치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19년도까지 4,000칼라를 판매함으로써 저수지와 같은 친환경 소재들을 이렇게 환경적인 가치를 냈는데요. 2025년도 매출이 5배가 되면은 저 정도의 환경적 성과가 더욱더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 내년도에 현재까지는 저희 신발의 한 70% 정도가 친환경 소재 비율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00% 신발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안감도 그 플립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메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웃솔은 합성 고무와 천연 고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기할 때 생분해가 되는 시기가 수십 년에서 100년까지도 걸려요. 저희가 이번에 영국 그 세계적인 케미컬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개발할 아웃솔은 180 이내에 88%가 분해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오늘 갔다 와서 그 샘플을 영국에 보냈습니다. 이 아웃솔이 정말 아웃솔을 만들어졌을 때도 생분해가 그렇게 빨리 되는지 그걸 확인해서 내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환경적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사람도 둘러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 보여온 아이들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출의 한 5%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10회 정도 기부를 지속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전국에 한 14,000명 정도의 보여온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인지 행동상의 발달 장애 그런 것을 보이는 아이들이 약 8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정서적인 회복을 해줘야지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폭력적인 상황을 보이지 않는데 지속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전에 나라에서는 6개월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산토공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모두 조사하였고
현재 선동한 아이들 55명에 15%에 해당하는 8명을 모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또 10배가 올라간다면 2025년도에는 그 100명의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적 가치와 또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패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전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환경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굳이 고려하지 않고도 충분히 소구할 수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패션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걸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LAR이 룩어라운드라는 메시지인데 성공의 기준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좀 둘러보는 것이 성공의 삶이다라는 그런 선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은 저기 깍지 끼고 계시는. 네. 이따가 명함 축하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 230.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 패널에 대한 질의응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쁘게 또 좋은 가치를 들고 이렇게 멋진 도전을 하고 계셔서 응원하고 싶고요. 한 가지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회적 가치에서 비즈니스 와이즈 가장 첨단에 나가고 있는 영역이 패션 쪽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가 그 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환경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연계가 되어서 이런 게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선동원을 돕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게 선행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CSR이나 같이 소셜밸류 프로포지션을 환경적으로 좀 더 특화된 왜냐하면 그쪽은 훨씬 더 경쟁이 심한 패션 쪽은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엣지를 제시하면서 글로벌리 경쟁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와이즈는 약간 이제 판매 이후에 프로덕트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핏이 있다고 쳤을 때 프로핏에 대한 영역까지도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 쪽으로 리사이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를 환경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잘 들었고 정말 사고 싶은 제품으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 질문 겸 코멘트 하나 드리면 지금 이게 에코 프렌들리 뭐 슈즈가 되든 뭐 푸드웨어가 되든 굉장히 이제 브랜드가 많아요. 많고 그동안 많이 또 망하기도 했고 이렇게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실제 향후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 하실 부분이 진짜 브랜드로 가실 건지 아니면 고객 가치로 해서 품질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좀 그런 부분이 좀 향후에 이렇게 방향성 설정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좀 얘기해 주시고 어차피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서 또 경쟁을 하려면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 많은데 어떤 경쟁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제가 대표로서 이 브랜드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상품성과 퀄리티 그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회적 가치가 먼저냐 혹은 상품성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100% 상품성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회적 가치는 내가 억지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퀄리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오래 살아남아야지 성장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퀄리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 저희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파타고니아를 예를 들면은 파타고니아가 사실 파타고니아나 얼버지가 친환경적인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 그렇게 그 상품 자체를 약간 패셔너블하게 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뭐랄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신발이잖아요, 얼버지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실용적인 프랙티컬한 것에도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글로벌과 경쟁했을 때 좀 패셔너블한 걸로 가려고 지금 현재 리브랜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 실제 그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가 그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게 품질이나 어떤 제품의 기능이나 그걸로 어프로치 하겠다던데, 그래서 제가 브랜드로 갈 것이냐 그걸로 갈 것이냐가 회사의 방향성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패션이나 아니면 이 품질로 가려면 기존의 다른 그 에코 프렌들리 하지 않은 슈즈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되고, 실제 브랜드로 가려면 철저하게 환경을 강조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치를 입혀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경쟁 글로벌 그 회사의 브랜드하고 경쟁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딱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시장인데요. 저는 일반적인 시장과 경쟁을 하고 싶긴 합니다. 굳이 친환경이라서 사주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패션 디자인을 주시기 때문에. 네. 가격 같은 거는 기존에 있는 신발이나 혹은 뭐 친환경 이제 올버즈라든지 뭐 이런 데랑 비교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나오나요? 가격은 올버즈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버즈가 지금 99,000원 정도인데요. 저희는 한 89,000원, 99,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유석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청년 질문은 슬리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SLI.DO 검색하시고요. 코드 번호는 3798입니다. 네, 저희 토크 콘서트 시작에 앞서서 저희 포럼에 참석해 주신 우리 청중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 참가해 주신 분들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또 네트워킹 하실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개인당 한 10초 정도로 이름, 소속, 관심사 등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 소셜벤처교연대 서울번역 입선했던 마음으로 하는 기획사라는 팀이고요. 저희는 청년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하는 모임이라는 아이템으로 지금 준비 중인 창업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아직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스쿨링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 창업이나 이런 벤처 기업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라슈즈의 직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 상대로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창업에 관련돼서 글로벌 창업센터하고 지금 멘토를 해주고 있어서 마침 이 포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플랫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여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9기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로드 투 커리어 대표 조항석입니다. 제가 소셜 미션으로 갖고 있는 거는 조기 퇴사한 청년들의 진로 재설계를 이제 해드리는 서비스로서 어떤 커리어적 방황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곽소영이고요. 저는 다문화사회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싱글성 폐수 슬러지나 커피 찌꺼기 등을 활용해서 바이오 연료로 자원 재활용하는 사업하고 있는 이컵스의 이현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큰 행사들 접하는 게 어려워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왔습니다. 울산에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메이데이 이사 손주희입니다. 저는 발표 있어가지고 따라왔고요. 네, 저희는 이제 동남아시아 의료보건에도 관심이 많지만 국내에서도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이제 저희 아이디어를 좀 개척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 메마른 세상에 감사가 넘치는 세상을 꿈꾸는 27살 감사 청년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창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현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많은 대표님들의 강의 들으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갑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즈협센터의 서경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올해 7월에 설립해서 10월달에 개관 시간 따끈따끈한 기간입니다. 쇼즈베트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시면 많은 도움 가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선릉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응원 많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트넷의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을 위한 자유의료 보조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소셜벤처 경영대 강원 대전학과에서 참여를 했었던 기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교사로서 코리안의 뉴어도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저 양종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같은 코리안의 뉴어도에서 매니저 박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R 디자인 담당하고 있는 전소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로 소속은 없고요. 두 번째 발표했던 메이데이 대표 친누나입니다. 이번에 한 몇 개월 전에 베트남으로 같이 이제 차원차 같이 갔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동생한테 도움이 좀 될까봐 그래서 누나로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감시하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이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올해 입사한 주임 이남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글로벌 성장 수원상상을 받은 글로벌 파이어팅 대표 윤기입니다. 저는 소방을 민간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예전부터 함께 일한 재단하고 PPL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을 저희 지자체 공간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관심 있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교육을 교육시민단체에서 학부모 신문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희망을 나눔 세상 오늘 손홍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달 10월달에 아크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 신구 세대 통합, 밀레니얼 세대와 기존 9세대 간의 통합과 밀레니얼 신세대 마케팅을 위해서 창업한 김동주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요. 지인 소개로 왔고요. 여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교수님 연구실에 갔더니 그 서재에 천사가 이렇게 목타 앉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실은 그 아크 컨설팅이라는 회사 이름도 꿈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어라고 해서 지었는데요. 어떤 회사의 로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제가 꿈에 봤던 똑같은 로고를 사용하는 회사에 처음 제가 여기 지금 모바일로 검색하니까 와 계신다고요. 제가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누구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색에서 똑같이 꿈에 나왔던 분 어디신 거예요, 대표님? 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네, 또 있으신가요? 다 발표 끝나셨나요?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발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로 이따 네트워킹 하실 때 명함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가 잠깐만 네. 할게요. 아마 민영사 대표님이 일부러 조금 맨 마지막에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맞죠? 대표 어디 가셨는데 네네. 그 길게 얘기하라고 맨 마지막에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 주최해 주신 그 스파크 포럼에 제가 공동대표 한 2년 전까지 계속 했었고요.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원장을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제가 기관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김태현 팀장님이 그때도 창업 정말 어려운 일을 잘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온 이유는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퇴임한 이후에 원로 소속한 학교에 왔고 지금 함께 일하는 재단에 또 이사로 제가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소셜벤처 경연대 중에서도 우선 서울권에 계셨지만 글로벌 창업 연계에서 이렇게 큰 상을 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온 주된 이유는 아까 아마 그 소개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인데요. 오늘 대학원 수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소셜벤처들 얘기들도 너무너무 꼭 들어보고 싶었고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학교 수업이 그 조직개발과 변화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유학생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같이 와서 한번 직접 한국에서 지금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 직접 나중에 동남아에서 오신 분,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도 있으니 메이데이뿐만 아니라 여러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지난주네요. 그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월드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뭐 그 국제기구의 또 이사이기도 한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흐름으로 봤고 우리 소련대에서도 제가 있을 때 이제 호이카 이사장님 특별히 이렇게 해서 어워드를 새로 만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함께라는 재단에서도 많이 도왔던 그리고 이제 코이카가 이번에 많이 지원했던 STP에서도 CTS는 저기 속개별 갔었죠. 어주에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요. 이번에 어떠셨는지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는 이번에는 키장의 테이블에 음소희 대표 또 제리백의 박준열 대표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 내년 2020에는 캐나다에서 하거든요. 보통 그 헬리칸스에서 하는데 그분들을 꼭 스피커로 제가 좀 모시고 싶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입상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 중에도 제가 꼭 아무래도 이사하고 그러니까 그 주최하는 캐나다에 호스팅하는 기관하고 얘기해서
우리 한국의 젊은 소셜 벤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피커로 보실 수 있으면 합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고 저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발표자와 청중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크타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및 코멘트로 진행이 되고요. 진행은 글로벌경영연구원 윤용곤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 말씀